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탱크 미사일도 만든다던 그때 그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광수 장인처럼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계천 마이스터들 덕분이죠. 쉬지 않고 일한 덕인지 이들의 기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고 모터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광수 장인의 별명은 청계천 발명왕. 노상 뭘 만드는 그는 특허만도 5개나 됩니다. 이게 이제 기계와 전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결과물입니다. 있고, 자 이거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1981년부터 이곳을 지킨 터줏대감. 자 이게 전부 다 그의 기억 속 세운상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회로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아서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저희도 어렸을 때 소문에 청계천에서는 뭐 미사일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탱크도 만든다는 그런 네. 소문이 있었는데 전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일부분 무선이라는 게 이제 다 미사일에도 들어가거든요. 무선으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부적인 거는 우리가 수리도 하고 좀 뭐 개조도 하고 성능을 좋게 이제 그런 거는 진짜 했는데 그런 건 뭐 좀 비밀이니까 지켜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우와, 탱크 미사일도 만든다는 세운상가의 전설이 뜬 소문만은 아니었단 걸 청계천 장인의 37년 해묵은 작업실에서 확인합니다. 여의도의 한 건물 로비에서 뭔가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오토바이 본체 옆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이 사람은 또 다른 청계천 마이스터 이정성 씨입니다. 백남준 선생님 작품 이지라이더를 상하이 하워 뮤지엄에 빌려줬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원상복구 재설치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트마스터라 부르는 이정성 씨의 또 다른 이름은 백남준의 숨은 손. 언 20년간 선생과 작업을 하며 비디오 아트 기술자로 활약했습니다. 아답터는 길이 다 틀리지? 다 똑같지 않아, 아답터는? 다 똑같아. 아니야, 저 굵은 거 조금 짧아요. 저렇게 이제 하나씩. 백남준 선생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겨진 그의 작품은 여전히 이정성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줄 정리 똑바로 못 해놓으면 일 헛한 거예요. 2시간 넘는 씨름 끝에 출장 다녀온 이지라이더가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정성 씨가 백남준 작가를 만난 건 1986년. 1000개가 넘는 TV 모니터가 들어가는 다다익선을 구상 중일 때였죠. 이후 20여 년 동안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선생은 작품이 고장나면 이정성 씨가 고치라는 메모를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구성 장비를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는 뒷면에 내가 이거를 서명을 해서 이게 지인이 문제 이런 거 나중에 됐을 때 내가 확인해 주겠다는 그런 거 있고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내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아빈까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컬렉터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배운 거는 진공관 텔레비를 배웠는데 요즘 건 진공관 텔레비가 아니고 다 IC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진공관 텔레비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요즘 것도 될까? 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공관 텔레비 설명하고 나는 요즘 IC 이런 텔레비를 실현해 주니까 나같이 좀 오래된 기자도 필요한 거고. 그럼 선생님 미국이 있고 나는 한국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뉴욕의 아침이면은 여기에 밤 12시, 1시 그 정도 돼요. 밤에. 그러면 저녁 먹고 이렇게 딱 있으면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은 보통 한 3시간, 4시간 수학을 여기다 했다가 귀 아프면 이쪽으로 대고 이거 수십 번 바꿔야 돼. 귀가 아파가지고. 언제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몰라 오래된 TV며 낡은 부품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는 이정성 씨. 그는 여전히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의 둘도 없는 파트너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장인의 작업실에서 새나오는 그윽한 음악이 오래된 상가를 채웁니다. 50년 세운상가 역사의 산 증인인 이승근 마이스터. 그의 주 전공은 예민한 손과 귀가 필요한 오디오 수리입니다. 환자 맥 짚는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예? 환자 맥집 찾는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의사적인 진단하는 거랑 똑같죠. 청진기로 대보는 거나. 아픈 곳을 고친다는 의사의 마음으로 기계와 마주하는 수리공. 오래된 기계가 뿜어내는 그 소리가 좋아 이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여기 들어온 물건들은 이런 오디오 쪽은 거의가 30-40년 다 그렇게 된 것들이에요. 거의. 한 60년 됐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 끊어지거나 깨지지 않으면 써요. 이제 감도가 이제 떨어지면은 좀 약해지는데 웬만큼 감도가 떨어져도 소리 듣는 데 큰 지장 없어요. 근데 소리는 진공관 소리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애호가들이 많아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 진공관, 트랜지스터, 디지털 기기까지 긴 역사를 손으로 어루만진 이승근 장인. 여전히 그에게 오디오의 세계는 가슴 설레게 하는 별천지입니다. 예. 원리는 알면서도 항상 그 신기하다는 생각은, 왜냐면 제가 그 개발하고 뭐 제가 뭐 발명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의 그 발명품이죠, 다 그게. 그거를 이제 우리 수리업을 하다 보면 참 기계에 접하면서도 참 대견하고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청계천 마이스터의 터전인 세운상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말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지어진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80년대까지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기계 상가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뭐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꿈의 공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지는 때가 있는 법. 용산 전자상가가 개발되면서 9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으며 이곳은 여러 번 철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번복되다가 2014년부터 세운, 청계,
대림상가를 잇는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세운상가는 941생 다시 살아났습니다. 3년 공사 끝에 지난해 다시 문을 연 세운상가는 벌써부터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소문이 나 중국 등 외국 도시 개발 전문가들이 이곳으로 견학을 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새롭게 꾸며진 세운상가의 외관만은 아닙니다. 이제 오랜 기술을 다루는 우리 사회 어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분들의 자리도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이러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해 드림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지는 기회가 되겠다. 그것이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서 정말 이제 건물이나 시설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재생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도시 재생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경량의 세월을 견뎌온 세운상가의 또 다른 터줏대감은 청계천 마이스터들을 먹여 살린 식당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점심 장사 준비로 바쁜 밥집 마이스터들. 하지만 옛날 세운상가가 잘 나가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일은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쪽 여기를 만들자 이쪽으로 내꺼놓 여기로 여기 상가 자체가 워낙 잘돼가지고 옛날에 저기 노래방 처음 나오고 노락기 장사들 하고 할 때 잘 됐지. 도시 재생을 말하지만 아직 이들에겐 남의 동네 이야기일 뿐 솔직히 상가가 살아난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볼멘소리입니다. 여기 학원이 죽어서 그래 지금. 그전에는 보통 9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야간 작업할 때 이제 밤참들 먹고 또 모여서 술 한잔씩들 하고 술 한잔 나가고 그렇게 많이 했지. 지금은 점심 장사밖에. 가게가 죽은 거야, 이게. 학원이 다 죽어가. 말아서. 아주머니들이 상권이 죽었다고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청계 3가와 4가 사이의 상가들이 현재 재개발로 인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데요. 이곳 역시 청계천 마이스터들의 해묵은 삶의 터전. 주로 정밀 기계 제작과 가공, 유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청계천은 사실은 전부 다 분업이에요, 분업. 그러니까 우리 가공하는 사람 혼자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게 협력 업체인데 서로 내가 못하는 건 여기서 해주고 그런 입장. 공생관계 느껴봐요. 무려 45년 기름밥 먹으며 이곳에 뿌리를 내린 김진화 씨. 그에게 재개발 소식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지금 뭐 어떤 생각을 드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 살 길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여지껏 우리 생존에 관한 건데 지금 당장 여길 떠난다면은 뭐 우리 그 생계에 직결된 거니까 우리 가족 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대체 영업장을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완전히 1960년대 군수물자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기계 공구 상가들이 털을 잡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3,000여 명의 청계천 마이스터가 이곳을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년에서 60년 동안 이렇게 온 사람들 여기 고향인 줄 알고 우리 삶의 터전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생계를 다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사람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얽히고서 계속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자생했는데 여기서 2006년도에 이걸 세운 재정비 촉진기를 묶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안에 공청회도 해가지고 여기 상인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럼 우리 상인들이 여기가 뭐 도심에서 좀 부족하다면 서울시 애각에다 산업단지, 유통 이걸 만들어주고 입주시킨 다음에 개발했어야 이게 순서일 텐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개발이 들어가는 건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정책 입안이 잘못됐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입안해서 우리 공청회도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몇 번의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혼란은 심화된 상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의견 수렴을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개발을 원하는 이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거예요. 개발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많이 달라는 얘기예요. 보상을. 우리는 이제 떼법을 쓰듯이 그냥 돈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월세 2, 30만 원, 4, 50만 원 내는 사람들이 뭐 5천만 원 다와 1억을 다와 이런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해도 너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상가가 부서진 자리엔 소형 주택단지와 대형 오피스텔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입자들은 6월부터 시작해 늦어도 9월까지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발만이 유일한 도시의 생존 전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으며 뒷방 늙은이가 된 청계천 마이스터들. 그들이 어느 한 구석도 느리게 변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나마 재정비된 세운 상가에선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새 단장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새로 설치된 보행데크 옆으로 29곳의 창업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그 덕에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를 만드는 젊은이들이 눈에 띕니다. 가죽 공예를 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입주한 이래 씨는 작업실을 놀이터 삼아 메이커의 공작 본능을 마음껏 방출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환경이 이렇습니다. 통해보려고 했어요,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은 초간단 세발 오토바이 트라이크. 개발에 문제가 있는지 동료까지 나섰습니다. 결사기도 필요하고 이제 파이프를 직접 구부려가지고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오, 뚝딱뚝딱 하더니 꽤 근사한 녀석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려면 해결해야 할 게 많은가 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뭐 문제인가요? 이게 타보면은 약간 발판이 짧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트라이크 특징은 바퀴 옆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장해서 타기 좀 편하게 제작을 하려고요. 숱한 도전에 불꽃이 튀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뭔가 막힐 때 이들이 쪼르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자리한 오래된 기계 가공 공장이 이들의 고민 상담소. 아니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하여튼 위에 전시해놨는데 보셨죠? 봤어요. 바퀴까지 달아서 근데 굴러갈 때 한번 비행을 하기. 일단 한번 타보세요. 잘 되더라고요. 네, 모터를 달아서 잘 굴러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레임은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다가 실패해서 여기 이제 사장님에게 의뢰했는데 엄청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신기술과 구기술의 협업. 마감 잡으면 이제 물건 형태는 나오겠죠. 기동.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잘 어울려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입주한 유진 씨는 소형 전자악기 제작에 도전 중인 아티스트입니다. 원래 학부는 컴퓨터공학했고 이제 석사를 컴퓨터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음악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미디어 아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직접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하고. 근데 저거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라 문헌이나 인터넷에 의존해야 했던 유진 씨의 작업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나는 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차별성 없을 것 같아. 뭐랑 어떤 거랑 좀? 기존에 있는 거랑. 기존에 이런 게 없잖아. 8비트. 차 박사님은 이제 우선 만들고 이곳 마이스터들이랑 의논해 아이디어를 발전해가고 있다는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점의 어떤 영역은 되게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거든요. 최신 기술 이런 건데 사실 처음에 막 이렇게 쉽게 친해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뭐 협업을 한다든지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대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통할 게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해보면 사실은 다 각자 기술에 세대가 다를 뿐이지 기술에 관심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통하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메이커시티란 이 공간이 신구 세대가 서로를 녹이는 용광로가 되고 있나 봅니다. 작업을 하다가 잠시 마실을 나온 유진 씨 부부. 천연 유기농 염색에다 성염색에다가요. 네, 네, 같이 저희 여기 입주하시는 분 계시고 청년 사업, 또 스타트업, 그다음에 저희 좀 예술가도 있고 그래서 몇몇 팀들이 큐브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다 젊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공간이에요. 유진 씨 부부가 오늘은 발명왕 차광수 마이스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표는 뭐예요? 너무 귀여운데? 딱 피아노. 만들어서 저기 학교에 납품했더니. 아 진짜요? 근데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아예 넣어서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악기 안에 넣을 건지 이거를 사실 크게 두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다 있는. 게임기 있는 샘플링. 좋은 점, 나쁜 점. 그러니까 그 저기 먼저 번에 그 피아노 만들었던 거는 네. 555 네. 그 발전 주파수 가지고 네. 변화시킨 건데. 네네. 오, 타이머 가지고. 네, 그렇지. 그거 이제 주파수 네, 변화가 할수 되니까. 있으니까.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만나 뵀으면 했었어요. 사실 노장의 마이스터들 역시 젊은 이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거의 악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중이라 근데 그 금은 젊은이들의 신기술이 청계천 마이스터들에게도 솔깃한 흥미거리인가 본데요. 세운상가의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세운상가의 또 다른 풍속도는 사연 있는 물건들을 고쳐주는 청계천 무림 고수들의 활동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런 거 이제 흑백 테레비 이게 1960년도 초반 그때쯤 나온 걸 거예요. 첫날을 이렇게
이걸로 이제 천열 방송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UHF. 이게 저기 전라남도 신안 그 섬에서 등대지기 하시던 분이 쓰시던 물건. 그걸 아들이 갖고 왔는데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해가지고 고쳐서만 해가지고 이게 사연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로 여기. 지난해 6명의 청계천 마이스터가 추억을 고쳐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네요. 고급 오디오만 손보던 이승근 장인이지만 죽어있던 기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새로운 일이 그에게 활력이 됩니다. 청계천 밥집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 배꼽시계 울린 청계천 장인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밥상을 이고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땐 이런 식당이 14개나 됐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건 3곳뿐입니다. 이 밥집 30년 단골인 주승문 장인은 게임기 개발자로 콘솔 게임에서 비디오 게임까지 그 변천사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게임 오락기 기술과 씨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청춘을 보냈었는데요. 거의 뭐 10시, 11시 어떤 데 이제 나 한참 호황일 때는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밤샘은 뭐 기본적으로 했죠. 그때는 일만큼 재밌는 게 없었다는 장인. 지금이야 추억의 게임기가 되어버렸지만 당신은 최첨단 기술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이 청계천 게임기 마이스터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기술이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또 게임이니까 그런지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더 이렇게 길게 이제 해오게 된 것 같고. 하지만 어디 순탄하기만 한 인생이 있을까요?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 주승문 장인은 수입 게임기의 판매 유통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도 했다는데요. 그걸로 한 10년 이상 그 금전적인 것들을 메꾼이라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죠. 매달 뭐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살았으니까. 뭐 지금에 오면 어찌 보면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추억인 것 같아요. 기술자는 모름지기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는 법. 주승문 장인은 게임기 제작에만 머물지 않고 전자제어 시스템 공부를 하면서 기술을 확장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의 청계천 마이스터가 가능했죠. 세운상가 안에서 가장 복잡한 작업실을 꼽으라면 단연 이천일 장인의 이곳을 뽑을 텐데요. 하여튼 잡동사니 싫으면 다 해요, 그냥 여기서. 40년 이곳을 지킨 이천일 장인은 잘 나가던 로봇 장인입니다. 공룡도 만들었었어. 외형에다가 그 속에 뭐 움직이게 하거나. 네,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호기심 때문에 한 거죠, 뭐. 호기심이 그래서 막 저하는데 뭐 누구한테 그걸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그때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서 이제 책 보고 막 아 이런 거구나. 독학하신 건가요? 유명 놀이공원의 공룡 로봇과 일본 이름난 로봇 회사의 움직이는 동작까지 만든 청계천 마이스터. 자연스러운 몸짓을 구현해 일찌감치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늘 잘 나갈 것 같고 순탄할 것만 같던 그의 인생에도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돈을 이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공중이라는 걸 모르고 공중 서뒀다가 나중에 그 빌려주는 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거 써달래요. 그래서 가게 수표를 써줬더니 나중에 돈을 조금 주고 그걸 달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시정공연자 됐다니까요 완전히. 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신 거예요? 네. 1978년부터 한 길을 걸어온 외길 인생이 뿌리채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자전거 체인 같은 단순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다 기계고 전자고 응용하는 거. 간단하게. 그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여전히 현역으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느려 터져가지고 그 전보다 그렇죠. 옛날엔 그냥 금방금방 했는데 지금 한참 해야 돼, 한참. 지금 또 한 전에 뭐 한 2, 3일이면 갈 거 요새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래. 오뚜기처럼 다시 서는 그의 인생이 어쩌면 50년 꿋꿋이 버틴 세운상가의 운명과도 닮아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6시인데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일에 빠져있는 장인의 손을 멈추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그럼 5층에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면 5층에. 차광수 장인이 상가를 오르내리며 성화를 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은 바로 불금. 거기 그 찌개 하나. 모처럼 일 많은 장인들이 조촐한 막걸리 파티를 벌이는데요. 완전히 골뱅이 맛이네. 내가 이건 잘해. 꿀맛을 잘하고. 옛날엔 집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 저녁 때문에. 길목이잖아. 3세 방앗간. 맛있는 모두들 모래알처럼 흩어져 혼자 일하는 처지라 이렇게라도 모여서 회포를 풀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난 취해서 못 먹겠네. 이거 한잔 하시죠. 요즘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만나면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입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어. 지금 인원 가족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사람 늘리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조율 있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 아유 조금 양보하면서 봉사 좀 이렇게 하는 정신으로 해야지 하는 거야지. 이걸 직업으로 한쿠세 했다가는요 병 걸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데 뭘 고쳤냐고 물어보면 환장을 해요. 그럼 뭘 고쳤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기계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맞춰놨던 거 다 뜯어가지고 여기 갈았습니다, 여기 갈았습니다 하고 이걸 해야 되냐고. 수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뭐니 해도 술자리에선 힘든 일을 털어놓아야 속이 좀 풀리는 법이죠. 다 같은 처지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찰떡처럼 알아듣기 마련. 공감해주고
맞장구 좀 쳐주는 그게 청계천표 주도입니다. 병원이면 술이 병원. 의사보다는 우리가 더 대단한 거야. 의사는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얘기라도 하잖아. 이건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 전자제품 얘기 못 하잖아. 말도 안 하는 애 자꾸. 그거 자꾸는 하는데. 맞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이 좋아 쉬지 못하는 여러분은 천하무적 청계천 마이스터니까요. 저 멀리 전라남도 신안군 아패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달 전 세운상가의 수리를 맡겼던 흑백TV가 민구 씨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텔레비전은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엄청 친구처럼 항상 가까이에 놓고 애지중지하며 보시던 거거든요. 민구 씨는 외할아버지의 TV를 고치고 싶어 수리수리 협동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소리가 잠깐만.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화면이 안 뜨네. 전에는 아예 이게 작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긴 했지. 브라운관이 아예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채널을 맞춰야 되는지. 흑백TV 수신에 필요한 셋톱박스까지 보내주고 전화 네. 상담까지 했건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면은 나오질 않는데요. 테레비 안테나상. 야, 서를 뺐네. 오, 됐어. 근데 화면이 안 나와. 좀 기다려봐. 30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채널. 드디어 오, 와 나왔다 이제. 와, 깨끗해 잘 나왔네. 너무 잘 나온다. 잘 나오고. 야. 실제로 이렇게 TV가 나올 줄 아셨어요?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정말.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또 이제 지역 차이도 있고 이제 환경 차이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야 이게 참 고치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서울 그 세운상가 수리수리 협동조합 장애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나오네. 물건이 뭐 대수냐고 하지만 물건이 대수입니다. 손때 묻고 낡았어도 등대지기 외할아버지의 흑백TV 추억으로 되새깁니다. 파인 튜닝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컨디션 리포트를 해드릴게요. 그 자체에 있는 것만. 백남준 작가의 기술 파트너 이정성 장인의 작업대가 어수선합니다. 참 남들 보면 웃었지만 나는 고장난 것도 버리지를 못해요. 고장난 것도. 왜 그러면 이거 몽창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필요할 때 우리가 돈 주고 또 못 사요.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거 버린다는 게 거의 없고 맨날 쌓아놓으니까 내 집안에 고물만 이렇게 쌓여있고.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과의 18해 인연이 소중한 건 유명세 때문이 아닙니다. 테크니션과 아티스트의 공동 작업이 참 재밌어서였습니다. 작가가 전자 독학을 하시면서 터득한 게 기술자가 된 게 아니고 텔레비 원리만 알면은 야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 그게 작가로서의 아이디어고 해보면 재밌잖아요. 작가가 만드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이정성 장인은 요즘 유진 씨와 자주 만납니다. 아니, 다녀오셨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 두고 다니면 근데 깡통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면은 그 누가 봐도 아무리 속이 좋아도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저희는
여기는 사실은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는 못하고 약간 요런 컨셉으로 좀 작게 해서 예쁘진 않지만 너무 작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건반 원래는 되게 악기라는 게 막 음색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 막 크고 건반도 크게 달려있고 이런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악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소리 컨셉에 맞춘 소리만 딱 들어가고 그 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런 노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소리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작은 악기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들이 힘 모아 만들면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고 세대가 이어지는 근사한 합작품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내압이 얼마 되길래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건 나빠진 건데. 이 콘덴서가 왜 작은 것 하나도 꼼꼼히 설명해주는 장인. 내가 배 아파하고 시각적으로 배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툴 하나를 다루는 것만 해도 저희는 되게 아주 간단한 것도 다 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정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니퍼 하나로 다 해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피복 하나 베끼는데도 스트리퍼나 뭐 이런 어떤 뭐 자동 스트리퍼, 뭐 반자동 스트리퍼, 그냥 완전 수동 스트리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니퍼 하나로 바로 이렇게 피복을 벗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부터 저희는 와, 이 사람 완전 베테랑이다, 와, 내공 장난 아닌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후각도 들어가야지. 젊은이들을 이끄는 그의 오래된 기술. 이게 진짜 공부네요. 책이나 이런 걸로는 진짜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정말 그 경험에 의해서만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 말고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있어요. 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좋죠. 저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런 경우도 많고. 공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큐브 입주자들과 장인들의 반상회 날. 세운상가란 열린 공간이 마련되니 신구 세대들이 만나고 멀게만 느껴졌던 기술과 예술이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네요. 아직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만남이 잦아지면 정분도 나는 법이죠. 흥망성쇠의 고비고비를 넘긴 오래된 공간이 새로운 꿈을 아는 넓은 품이 되길 바라봅니다. 언제부턴가 낡고 오래된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해 조금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되는 세상. 그 세상을 기술이란 무기 하나로 맞서는 버티기의 달인 청계천 마이스터들. 정체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쓸모를 찾아 나선 그들의 뚝심에 작은 응원가를 보태고 싶습니다. 백전노장 파이팅입니다.